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고, 촬영하냐고, 그래서 갑자기 와서 난입을 하셔가지고,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일본의 어떤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고요. 그래 보면요, 우리도 우리 우리가 흔히, 그죠? 흔히 어떤 똘똘마리 해가지고 막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한국도 그냥 뭐 어떤 기준금리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겨버리죠. 근데 이 어떤 우리가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죠. 공부라는 거 이런 거를 별로 안 해요. 그 뭐 10년, 20년 해도 어떤 기준 아니면 어떤 뭐 기초 지식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다 봐요. 내가 투기를 할 거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죠? 부동산 하듯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기준금리를 할게요. 우리가 뭐 뉴스에 발표하는 뭐 기준금리가 어떻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요, 보통 보면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의 어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정책금리라 그래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정책금리 이런 것을 쭉 발표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하루하루, 뭐, 이길 이 어떤 흐름을 보고 그게 금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응도 힘들고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2008년 3월 달에 이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길물 콜금리를 지금처럼 기준금리로 바꾼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또 콜금리라는 것도 한 번씩 막 들어봤죠. 콜금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는 그냥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 현재의 적정 수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뭐 이게 기준금리다 3.5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요. 그런데 콜금리라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BSI 지준이다 뭐다 어떤 기준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두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요, 새마을금고 같이 내가 어떤 국민은행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한 1,000억짜리 수표를 들고 와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내가 다 들고 있지 않아. 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걸 사놨어요. 그러다 보면 당장 돈을 다오 하는데 내가 못 주면 그건 뭐예요? 금융사고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하루짜리 콜금리를 쓰는 거예요. 콜금리를 쓰면 그때 이제 누군가는 또 돈이 남아있는,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급하게 돈이 또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뭐 금융기관 간에 그들만의 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해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누군가한테 어떤 요청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잉여자금, 그래. 그 말이 잠깐 생각나요. 잉여자금이 있는 어떤 금융기관이 이래 돈을 이래 어떤 내놔줘. 그러니까 급한 사람 뭐 들고 가 써라. 콜금리 얼마야? 이래 제시를 해요. 이런 거를 이제 콜론이라 그래요. 콜론. 그리고 이제 다른 매체에서 빌려가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콜머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에 잉여자금과 필요한 사람들이 둘이서 만나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 여기 이제 거래를 할 때 기준금리, 그게 이제 콜금리가 되는 거죠. 콜금리는 기준금리하고 뭐 비슷하게 연동은 하지만 반드시 동행하진 않아요. 경기 여건이나 어떤 돈의 수요나, 그죠?
경기가 좋아가지고 콜금리가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침체가 오니까 뭐 아무도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콜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3.5지만 실제 시장의 콜금리는 한 3.45 요 정도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금리라는 거는 그 기준점은 정해주지만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 외에 뭐 콜금리나 아니면 뭐 콜론, 뭐 콜머니 이런 거 흐름을 봐도 지금 많은 경제 뭐 기업들이 침체기구나, 아니면 힘들구나, 아니면 이거 뭔가 급박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구나, 미리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예측 지표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가 3.5다 동결하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내가 앞으로 전망을 이래 보려면요, 콜금리가 없든지, 우리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그 기업의 어떤 채권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고 이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죠, 흔히 알고 있는 주식쟁이들은 그런 말을 해요. 주식과 금리는 천적이다. 거짓 맞는 말이죠. 거짓 맞는 말이 맞기는 맞죠. 그런데 어떤 금리가요, 끝없이 이제 딱 계속 동결을 하다가 오를 때, 딱 오름세를 탈 때, 이때는 막 히스테리 반응을 막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오르고 하다가 너는 정점을 찍고 빠질 때는요, 이제 금리 빠진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대폭등할 것 같죠. 실제는 안 그래요. 경우에 따라 틀린다는 거죠. 모든 수학은요, 반드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때로는요,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 문제도 많다는 거죠. 금리라는 것도 대부분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 해야 되죠? 왜 금리 인하를 하는데요,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하느냐가, 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이 많네요. 이제 조금씩 모기가 덤벼드는 것 같아요. 언제 안 와봐요. 예, 그래도 요것만 일단 하고 이동합시다.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 그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 그죠? 미국은 아주 좋죠. 물가도 점점 하향세를 그리고 경기는 화랑세를 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다. 이런 거죠. 골디락스라는 것도요, 어차피 주식시장이나 어떤 경제에서 자주 거론이 되니까, 한번 거론을 하면요, 골디락스라는 거는 어찌 보면 금발머리, 소녀. 어떤 그런 의미인데, 골디락스가, 영국의 전래 동화예요. 골디락스와 곰 3마리. 골디락스와 곰 3마리, 그런 전래 동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골디락스라는 금발머리 소녀가 숲에 놀러 갔다가 곰 3마리를 만나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애기 곰이 아니고 그냥 곰 3마리 만났는데, 이 곰 3마리가 이 골디락스한테 스프를 선물을 해요. 요거 먹어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곰은 아주 뜨거운 스프를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차가운 스프를 줘요. 세 번째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뜨뜨부리한 스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골디락스는 그 세 개를 보다가 뜨뜨부리한 스프를 먹죠. 먹으면서 먹기가 가장 좋다, 편하다, 맛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좋은,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관점이 이제 흔히 골디락스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골디락스라는 이 표현을 처음 했을 때는요,
중국이 전 세계 어떤 그 공장 역할을 하면서 끝없이 급상승을 해요. 그래, 한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간 9%를 보일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경제 전문 기자가 중국의 9% 성장을 보고 골디락스 경제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래 어떤 인용을 하는 여러 매체들이 생기면서 지금 하나의 어떤 고유 명사처럼 좀 굳은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이 골디락스 경제를 누리고 있고 아주 좋죠. 뭐 IRA라는 이 법안을 만들어서, 그죠? 미국에 팔아먹는 모든 물건은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노동자들은 경제는 하락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물가죠, 물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향 안정세는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목표는 2.0이죠. 2%대.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중국 없이. 중국이 세계 공장을 자처하는데 그 중국을 배제시키고 과연 그 물가가 실현이 가능할까? 그거는 저가 봤을 때는 그죠.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1 빼기 1은 0이다. 이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중국보다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샤오미나 하웨이가 왜 단기간에 전 세계 시장을 제패를 했을까요? 그거는 그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가 싼 가격에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한때는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환호를 했죠. 와, 비슷한 물건을 한국에 맡기면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중국에 맡기면 800원만 주면 돼. 그러니까 중국 거를 갖다 쓰는 거죠. 그게 어떤 경제 논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웨이, 뭐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해요? 중국을 죽이려고 하죠. 작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권한을 다시 회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왜 회수를 합니까? 미국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죠? 기축통화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기축통화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 특징은 그래요. 우방, 그 다음에 동맹, 혈맹, 또 아니면 친구, 나름대로 등급을 정해줘요. 그렇지만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요, 최소한 겉으로는 친구처럼 대해줘요. 같은 조건으로. 그게 이제 미국이란 어떤 수많은 유색인종, 많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존하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이 정신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무역 거래 이런 거에서도 통한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미국을 지탱하는 사상, 뭐 정신 세계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한때는 그죠, 덩샤오핑하고 핑퐁 외교를 펼치면서 뭐 서로 잘해보자 합의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공급을 했어. 중국을 세계에서 급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대국 국가로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이제 물려고 하죠.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다시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권한, 재능, 뭐 돈, 너의 어떤 행복을 다시 회수하겠다. 그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 진행되는 건 한 번 진행되면 끝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가는 거죠. 그게 미국이 과거에 보여준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체 국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물가는 쉽게 안 잡힌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 2%대, 연준이 목표라는 2%대까지는 쉽게 못 간다. 이제부터는 아주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때로는 약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천천히 장기간 간다는 거죠. 그게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도 고금리 시대에서 장기간 오래 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시장의 어떤 금리, 유동성, 경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현상이 묶여서 주식시장에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금리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급격한 하락은 없다. 이런 식으로 미국 국채는 신호를 보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가 골디락스예요. 골디락스. 그런데 굳이 뭐하러 손대요? 가만히 놔둬도 골디락스인데.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도 없지만요. 반대급부로 내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계속 지켜보겠다. 데이터를 보겠다. 그 말은요. 미국에 이상 없으면 계속 간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골디락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나요? 그죠? 엄청난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할 때는요.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그 흔히 스트레스 어떤 테스트라 그러죠. 제가 어떤 한 100kg짜리 역기를 팍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꽉 버텨요. 막 버티고 있는데 이 정도는 견디네 하면 그 옆에다가 한 1kg짜리 그거를 하나씩 더 꽂아줘요. 그러면 102kg가 되겠죠. 그래 바들바들 버텨요. 이 정도는 버티네. 또 하나 더 올려줘요. 또 바들바들 버텨요. 또 하나를 더 올려줘요. 바들바들 버텨요. 근데 하나를 더 올리니까 막 히청히청 해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죠. 여기서 더 올리면 얘가 이제 자빠져 죽겠구나. 더 이상 올리지 마. 무게 더 이상 올리지 마. 스톱. 이게 이제 금리, 동결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올리지 마. 그러면요.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막 버들버들 하면서 막 버텨요. 그러면 금리 동결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핵 자빠져가지고 툭 자빠졌는데 안 일어나. 툭툭툭툭 발로 차고 야 일라 하는데도 못 일어나요. 근데 옆에 있는 아들 보니까 얘네들도 자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제서 그러죠. 이대로 두면 다 죽겠구나. 야 비상조치 금리 내려. 막 내려요. 금리 인하요. 내린다고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요 기업들 다 죽고 있어요. 다 죽으니까 내리기 시작하는 거. 이건 안 좋다는 거죠. 즉 뭐냐 하면요. 어떤 경기 침체의 징후가 보인다. 경착륙한다. 이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래 되면요. 금리 인하하는 그 순간 뭐냐면요. 연준에서 경기 침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경기 침체 진짜 온다. 큰일 났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게. 그럼 주식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했으니까 올라가나요? 반대죠. 왜? 모든 기업 다 죽는다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누가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다 떠나는 거죠.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이야. 주식 대폭락할 거야. 떠나자. 개인들은 금리 인하했다고 상한가 베팅 막 들어가는데 큰 손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폭락이 오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을 조금씩 인상할 때는요. 스트레스는 받아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숨이 깔딱깔딱하기 직전까지 올려놓고 이제는 얘가 하나씩 자빠지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그때는요. 누가 얼마만큼 자빠질지 누가 죽을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죽음, 폭락. 오히려 주식쟁이들은요. 주식시장을 떠나야 돼요. 그게 이제 논리인데 근데 그나마요.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어쨌든 IRA든 뭐든 어쨌든 미국은
전 세계 어떤 경제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하락을 가고 있다. 좋다. 이거는 긍정으로 봐야 돼요. 뭐 물론 배는 아프죠. 배는 아프지만은 어떤 큰 틀에 봤을 때는 비빌 언덕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하락을 걷고 이런 거는 좋다. 긍정이다. 이래 보고요. 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중국을 배제시키면서도 물가가 이제는 잡히기 시작한다. 이건 역시도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호재고 긍정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금리도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떨어진다. 이건 역시도요, 어찌 보면 주식쟁이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금리를 인하를 확 진행을 하면요, 시장의 반응은 반대로 이렇게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경기 침체가 온다, 도망가자 이래 되는데, 금리를 천천히 내린다는 말은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처음에 한 50도 정도 되는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 빠뜨리면 바로 죽어볼 건데요. 그죠? 한 10도부터 천천히 물을 가열을 하면 50도가 돼도 미꾸라지가 뜨뜨부리하여 좋다 하면서 등 찢어지고 그냥 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흐름 구조가 어찌 보면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좋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현명한 거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좀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끊고 이 자리를 옮겨서, 그러면 이 향후 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